안녕하십니까. 경영지도사 마케팅 2차 단기 동차 합격하기, 소비자 행동론 2강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진행하는 강의는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를 전부 다 기본서나 아니면 인강으로 하셨다는 가정하에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외울 수 있도록 하는, 외우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외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저는 경영지도사 2차 합격자이자 가수 심유빈이라고 합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이제 했던 거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사회적 힘에는 강보합 전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강보합인 저주식, 전준이 왜 저주식이냐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렇게 외우십시오. 강제적 힘, 보상적 힘, 합리적 힘, 전문적 힘, 준거적 힘. 대충 다 아시죠? 강제적 힘은 내가 강제로 뭔가를 하도록 하는 위압적인 그런 힘을 강제적 힘이라고 하는 거고, 보상적 힘은 네가 이거 하면은 얼마 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합리적 힘 이런 거는 이제 권력 이런 거죠. 네가 이거를 어떤 법 같은 거는 따라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의 모두가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힘이 있는 거고, 전문적 힘, 내가 너보다 이 분야에서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내가 전문가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에 더 힘이 실리는 거, 이런 게 전문적 힘입니다. 준거적 힘은 내 준거 집단들이 마땅히 그렇게 하고 있네,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집단들이 하는 것들을 따라하는 걸 준거적 힘이라고 합니다. 외울 때는 강보합 전준, 야 저 주식 강보합, 강보합 저 주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제적 힘, 보상적 힘, 합리적 힘, 전문적 힘, 준거적 힘. 자, 가족 구성원의 역할 분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가족들이 뭔가 이제 구매를 할 때 아빠 이거 사자라고 생각하는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엄마가 그거 살까 말까 영향력을 행사하는 엄마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사면 되겠네라고 이제 결정하는 아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옆에 있는 큰아들한테 야 큰아들 네가 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큰아들이 사겠죠. 걔 구매자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제품을 산 거는 다시 막내가 쓰겠죠. 그 막내가 소비자. 그래서 가족들 간에 어떤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을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족 구성원의 구매에 있어서 역할 분담이다. 외울 때 정령의 쿠소 이렇게 외웠습니다. 정령 뭔지 아시죠? 정령, 이 사진에 나온 것처럼 산에 살고 있는 이 뭐랄까 저런 요정 이런 거 정령이라고 그러고, 쿠소는 일본어로 똥이란 뜻이죠. 정령의 쿠소, 정령의 똥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게 가족 구성원의 역할 분담 무슨 관계냐라고 물어보시면 관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그냥 그렇게 외우십시오. 정령의 구소, 정보 전달자, 영향력 행사자, 의사결정자, 구매자, 소비자가 다 다른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가족 구성원의 역할 분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시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분류를 했습니다. 뭘 분류했느냐? 가족 구성원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분류한 거. 모시스의 분류가 있습니다. 사회지향적 커뮤니케이션, 개념지향적 커뮤니케이션, 경험을 제공한다, 중립적이다. 이게 모시스의 분류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보시고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를 외울 때 썩 좋은 예는 아니지만 전 이렇게 외웠습니다. 사지커, 개지커. 이 개 보면은 뭔가 크죠? 그거를 아지커, 개지커 이렇게 외웠습니다. 사회지향적 커뮤니케이션, 개념지향적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경험 제공, 중립, 경중, 이렇게 외웠습니다. 사지커, 개지커. 칼스넨 그로스바트라는 사람이 부모들은 어떤 부모들이 있는가 이것들을 좀 분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류한 내용들이고, 옛날에는 권위적 부모가 많았죠. 그래서 자녀들을 심지어 좀 자녀들을 막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다 들어야 되고 이런 권위적 부모가 많았고요. 무시하는 부모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점점 좋아집니다. 민주적 부모는 자녀들의 의견을 잘 들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조율을 잘 해주는 민주적인 부모가 있고요. 허용적 부모, 이건 약간 좀 그냥 방임하는 거죠. 이런 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적 부모, 무시하는 부모, 민주적 부모, 허용적 부모, 이런 식으로 부모의 그 유형들을 좀 외우시면 되겠고요. 권위주의 무시하는 민주주의 허용하라. 이게 무슨 말이야? 권위주의를 무시하는 민주주의 허용하라.
뭐 맞는 것 같죠? 권위주의는 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허용하라, 이렇게 자녀들이 데모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권위주의 무시하고 민주주의 허용하는 그런 부모가 되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혁신의 분류입니다. 혁신이 뭔지는 다들 아시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가치, 새로운 것들을 제안하는 걸 혁신이라고 하죠. 이 혁신을 분류할 때 크게 두 개의 덩어리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 덩어리로 기상 쾌락, 기능적 혁신, 상징적 혁신, 쾌락적 혁신. 대충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기능이 좋아진 거, 그다음에 상징 체계가 좋아진 거, 그다음에 이 혁신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즐거움을 얻는 거, 쾌락적 혁신이죠. 기상 쾌락, 기능적 혁신, 상징적 혁신, 쾌락적 혁신이 있고, 비연동, 비연동, 비연속적 혁신, 연속적 혁신, 동적 연속적 혁신, 이렇게 어, 분류가 되죠. 자세한 사항들 역시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비연속적 혁신, 연속적 혁신, 동적 연속적 혁신, 기상 쾌락 비연동, 이런 겁니다. 제가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라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기본서와 인터넷 강의를 잘 들으시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저도 시험 보기 전에 이걸 다 외운 다음에 시험 보는 순간 다 까먹어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비연속적 혁신과 연속적 혁신이 뭐가 달랐지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 공부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 지금 시험 본 지 한 반년 됐죠. 반년 된 시점에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을 틀리게 드리면 안 되니까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기상, 쾌락, 비연동,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혁신 수용 속도 중에 제품 특성이 있습니다. 상대적 이점, 단순성, 커뮤니케이션 가능성, 부합성 또는 호환성, 사용 가능성, 시용 가능성. 그래서 상단 커 부시.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죠. 아주 옛날 대통령, 옛날 미국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이 키가 크죠. 지금 보면 키가 커서 부시 대통령은 상당히 크다, 상단이 크다, 상단 커 부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까요? 저는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단 커 부시, 부시는 상체가 큽니다. 상대적 이점, 단순성, 커뮤니케이션 가능성, 부합성 또는 호환성, 시용 가능성, 상단 커 부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혁신 수용 속도 중에 사회 시스템의 특성이 무엇일까 봤을 때, 근동물, 이렇게 근육물, 이 말 딱 보면 말에 근육이 막 이렇게 보이죠. 멋있지 않습니까? 저 말 다리랑 이런 데 보면 근육들이 막 이렇게 있는 게 멋있습니다. 근육이 있는 동물, 근동물, 근대성, 동질성, 물리적 거리. 혁신 수용 속도 중에서 사회 시스템의 특성은 이제 세 가지로 나뉘게 될 겁니다. 물리적 거리가 멀면은 수용하기 쉽지 않겠죠. 그리고 동질성이 있을수록 더 잘 수용할 수 있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동물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혁신 수용 과정 중에서 이제 고관여 소비자는 혁신을 어떻게 수용하는가,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고관여 뭔지 아시죠? 어떤 혁신을 수용할 때 생각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 소비자를 고관여 소비자라고 합니다. 자, 인지, 정보 탐색, 태도 형성, 시용, 수용, 이 순서입니다. 인지, 내가 이 제품이 뭔지 알았다라는 게 인지죠. 그럼 이 제품이 좋은 건가? 라고 인터넷 막 뒤져보겠죠. 정보 탐색을 합니다. 인터넷 뒤져보니까 후기가 좋은 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좋은 태도가 형성되겠죠. 야, 이건 좋은 거구나, 내가 사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 다음에 시용은 뭐냐면 샘플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샘플을 써보거나, 아니면 어디 좀 비싼 거면 자동차라면 시운전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뭐 휴대폰이다 이런 거라면 매장 가서 한번 보겠죠. 수용은 이제 진짜로 그걸 구매해서 사는 거, 수용이 있죠. 인지, 정보 탐색, 태도 형성, 수용 순서로 갑니다. 이걸 또 외워보겠습니다. 인정, 택시 수용,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인정, 택시 수용. 야, 고관여 소비자 너 그래, 택시 타고 오는 거 수용할게, 인정,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 너 인정, 택시 수용, 늦었으니까 택시 타고 오는 거 인정하고 수용해. 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고관여 소비자고, 또 고관여 소비자에 이게 있으면 저관여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관여는 여기서 정보 탐색이 없습니다. 그냥 이게 인지했으면은, 보세요. 편의점에서 뭐 500원짜리 뭐 조그만
물 하나 산다 알아봤을 때 이거를 뭐 그렇게 우리가 아주 저렴한 거는 좋은지 안 좋은지 다 탐색해보고 뭐 고민해보고 이러고 싶지 않잖아요. 그냥 싼 거는 그냥 대충 사죠. 예, 그래서 저관여는 이 프로세스에서 정보 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용, 그래도 한번 이렇게 쓱 뭐 이렇게 물건을 보겠죠. 한번 시용해보거나 샘플 한번 써보거나. 그래서 좋으면 그냥 쓰는 거고 태도 형성이 되는 거고, 나쁘면 태도가 형성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인지, 그 다음에 시용, 태도 형성, 수용 이렇게 갑니다. 인정 택시 수용은 고관여, 그 다음에 저관여는 태도 형성이 없고 그 정보 탐색이 없고 시용을 먼저 하고,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제가 강조 드리는 거지만, 제가 강의 드리는 거만 외운다고 해서 어, 시험에 붙는 거 아닙니다. 이거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입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시험 문제 출제 확률이 가장 높은 것들입니다. 예, 가장 높은 것들이고 가장 어느 책에서나 중요하다고 표시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제 강의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아셔야 그 다음에 뭐 운이 좋으면 붙고 운 나쁘면 떨어지고 이런 식입니다. 진짜로 필승 합격해 하셔야 되는 분들은 제 강의도 들으시고 다른 공부도 더 많이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보 탐색 노력은 이제 저는 포 제1회 이렇게 외웠는데, 경포대에 있는 제일 좋은 횟집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포괄적 탐색, 제한적 탐색, 일상적 탐색, 회상적 탐색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포괄적 제한적 탐색은 내적 탐색 더하기 외적 탐색을 같이 하는 게 포괄적 제한적이고요. 일상적 회상적은 내적 탐색만 하는 겁니다. 나 혼자 생각하는 거. 내적 탐색은 나 혼자 생각하는 거고, 외적 탐색은 다른 정보들을 찾아보는 거죠. 예. 포괄적 제한적은 내가 생각을 하고 다른 정보를 찾아보는 거. 그다음에 일상적인 탐색, 회상적 탐색은 내가 혼자 생각만 하는 거. 회상적, 옛날에 내가 경험을 통해서 생각한다거나 이런 게 이제 내적 탐색입니다. 그래서 포 제1회, 예. 경포대에 있는 제일 좋은 횟집, 포괄적, 제한적, 일상적, 회상적 탐색이다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보의 원천, 이것들도 인터넷 강의 들으시면은 이제 강사가 중요하다고 또 이렇게 막 엄청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선수포차 유지 혼란, 이것도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아이파 인강 들었을 때 그 선생님이, 그 이선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포괄적, 제한적, 일상적 정보 탐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군 내에서는 후보군 내는 내가 이제 그 고려하고 있는 어떤 구매 집단이 있겠죠. 예, 거기서 후보군 내가 있는 거고, 후보군 외는 내가 고려하는 집단 외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고르는 걸 후보군 외라 그러고요. 그래서 포괄적, 제일적, 일상적 다 외워야 됩니다. 포괄적은 선호, 수용, 그 다음에 제한적은 포획, 차단, 일상적은 유지, 혼란.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는 선수, 포차, 유지, 혼란. 예. 아까 포괄적, 제한적, 일상, 포제1회 했었다가 포제1회, 예, 포제1회 했었는데, 그 포제1회에서 포제1 이렇게 이 표를 선수, 포차, 유지, 혼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수가 많은 헌팅 포차를 유지하는데 아주 혼란스럽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예, 여러분들이 그 헌팅 포차 뭔지 아시죠? 예, 그런 데서 이제 가는데 다들 이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예, 선수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이 많은 포차를 유지하는데 혼란스럽다. 선수 포차 유지 혼란. 포제 1회. 이렇게 해서 이 표를 하나 그려놓으면은,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 표를 먼저 그려서 이걸 써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답안지를 쓰기 쉽겠죠.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충동구매도 이제 이게 충동구매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엔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구매하면 충동구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유형이 있죠. 그래서 순수한 충동구매, 이거는 진짜로 지나가다가 이거 저거 예쁘네 하고 사는 게 순수한 충동구매고, 회상적 충동구매는 뭐냐면 가다가 뭘 봤는데, 야 저거 옛날에 생각해보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내 지금 친구가 얘기하는데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사는 게 회상적 충동구매 이런 거고, 제한형 충동구매, 이거는 매장에 갔는데 저 갑자기
원래 사려고 하지 않았었는데 뭐 20% 할인 이런 것들이 껌뻑껌뻑하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갔다가 보니까 할인하는데 왠지 내가 저걸 사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사는 게 이제 제한형 충동 구매. 그 다음에 계획적 충동 구매는 이런 겁니다. 어떤 백화점에서 특정 기간 동안 전체 30% 세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일하는 전단지를 보고 거기 가서 뭐 살까 보다가 이제 30% 할인하는 것 중에서 뭔가 하나 사겠죠. 그게 계획적 충동 구매입니다. 그래서 순회 재개, 순수한 충동 구매, 회상적 충동 구매, 제한형, 계획적, 순회 재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충동 구매하러 어떤 백화점에 갔다가 막 순회하면서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죠. 순회 재개, 뭘 충동 구매할지 다시 순회해 볼까나, 이게 순회 재개 충동 구매의 어떤 종류입니다. 예, 그 다음에 구매 행동의 유형. 구매 행동은 여러 가지 유형들이 또 있습니다. 그냥 뭐 아주 복잡하게 이제 의사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대충 사는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 여러분들이 분류를 표를 만들어야 나중에 이런 문제 나왔을 때에 답안들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의사결정, 상표 충성도, 다양성 추구, 관성적 구매, 이게 키워드입니다. 고관여 제품의 최초 구매할 때는 복잡한 의사결정, 그렇죠? 아주 비싸고 좋은 걸 사는데, 많이 생각하는 걸 사는데 처음 산다 그러면 무지하게 고민하겠죠. 내가 자동차를 처음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 비싼 거잖아요. 그걸 처음 사는데, 여러분 처음 사실 때 엄청나게 복잡하게 의사결정 하지 않았습니까? 연비 어떤가, 안정성은 어떤가, 그 다음에 뭐 좀 멋있게 생겼는가, 기능은 뭔가, 아주 복잡하게 의사결정하는 게 고관여의 최초 구매할 때이고요. 그걸 다음번에 구매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저번에 뭐 기아차를 사봤는데 이게 좋았던 것 같아 라고 하면 상표에 충성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고관여 제품에 반복 구매할 때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상표 충성도에 따라서 합니다. 그 다음에 저관여 제품을 처음 구매할 때는 다양성 추구인데, 내가 뭐 대충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뭐 캔커피 하나 산다 라고 했을 때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캔커피가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뭔가를 처음 사면은 이제 다양성 추구, 한 번도 안 먹어봤지만 한번 먹어보지 뭐 라고 생각해서 사는 게 다양성 추구죠. 그리고 반면 또 내가 맨날 먹었던 그 커피를 그냥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저관여 제품의 반복적인 이제 구매 행동입니다. 그거는 관성적 구매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내가 별 생각 없이 그냥 관성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제품에 대해서 만족도가 있겠죠. 만족하지 않으면 관성적으로 사지 않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제품을 정말 충성하는 건 아니고 그냥 눈에 보이고 자주 사는 거니까 다른 거 사기 뭐하니까 관성적으로 사는 거. 그래서 이거를 약간 가식적 충성이라고 합니다. 실제 충성이 아니라 가식적 충성. 고관여의 반복 구매 상품 충성도는 이건 진짜 진실한 충성입니다. 근데 저관여의 반복 구매는 관성적 구매라고 해서 이제 가식적 충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외울 때는 복상다관 외우면 되는데, 그냥 복상다관 이상하잖아요. 복상사에서 다 관뒀어. 구매하다가 보니까 다들 복상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복상사에서 다 관뒀다. 더 이상 할 수 없어가지고, 그게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서 연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매 행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들 복상사 한 거예요. 다 관뒀다. 복상 다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소비자행동론 이제 2강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번 강의에서 3강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열심히 강의를 할 거고요. 제 강의를 이제 들으시고, 사실 다른 강의들은 좀 듣는 사람도 많고 소비하시는 분도 많아서 이거를 많은 분들이 들으면 광고도 달고 이렇게 할 텐데, 경영지도사 마케팅 보시는 분들 1년에 1000명 뭐 남짓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그렇게 많은 분들이 듣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강의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셨다면, 도움받지 않으셨다면 이제 안 하셔도 되고요. 도움 받으셨다면 여러모로 후원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후원하시는 분, 음원 사이트 멜론, 지니, 바이브 같은 데서 가슴속 깊은 사랑 이 노래들을 많이 들으시거나 내지는 다운까지 받아주시면 770원입니다. 받아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혹시 770원으로는 좀 그보다는 더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지금 쇼핑몰 운영 중인데 여기에다가 후원
후원은 아니다. 후원 비슷하게 좀 페이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페이지에 오셔서 제품을 하나 구매하시면 제가 랜덤으로 상품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9,900원에 구매를 하시면 제가 하나를 보내드리고 수량을 많이 넣으시면은 여러 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결코 9,900원보다 못한 상품을 보내드리지 않을 거고요. 강의 파일과 그 다음에 지금 이 하고 있는 강의 파일과 그 다음에 랜덤 상품을 함께 보내드리는 페이지를 이 강의 요 밑에다가 제가 적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후원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 강의 별로다 라는 분들은 후원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